그리고 이제 얀센의 경우는 이 백신 효능의 1차 평가 지표를 경증을 빼고 중등증 내지 중증, 위중, 좀 더 중증인 경우를 이제 예방하는 효능을 1차 평가 지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백신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백신이 보통 그 경증보다는 중증, 위중 이쪽 예방 효과가 더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독감 백신도 그렇거든요. 일반적으로 독감 예방은 뭐 50 내지 60%인데 폐렴이나 이제 사망 예방은 뭐 70 내지 80%로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질환 예방에 더 효과가 높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얀센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얀센의 백신을 600만 명분을 이제 그 선구매했지 않습니까? 얀센에서 1월 29일 날 3상 임상 시험의 중간 분석 결과를 보도 자료로 냈습니다. 소위 앙상블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도 18세 이상 성인 대상이고 우리가 이제 임상 시험에 그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약하는 연구자나 받는 참여자나 자기가 백신인지 위약인지 모르는 철저히 이제 바이어스를 제거한 표준적인 RCT 연구를 했습니다. 3개 대륙에 이제 6개국에서 이제 참여를 했고 또 60세 이상이 34%입니다. 그러니까 14,672명이 6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FDA는 이렇게 이제 3만 명 이상 그 참여하면서 이제 고령자도 충분히 여기서는 지금 아데노바이러스 26형 벡터 백신이죠. 그래서 한 번 접종이고 총 43,783명이 참여했습니다. 43,000명이니까 파이자 백신의 3상 규모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 중에 3분의 1이 이제 60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자를 이제 충분히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 백신이 고령자 숫자가 뭐 600명 정도로 상당히 적다고 그래서 자꾸 자료가 없다라고 지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파이자나 모더나 또 얀센 다 공이 고령자 숫자를 충분히 고령자 인구를 감안해서 포함시켜서 했다는 것이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43,783명에서 아데노바이러스 26형 코로나 백신. 그러니까 이 얀센의 경우는 아데노바이러스 26형을 벡터로 하고 여기에 이제 스파이크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백신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접종하고서 이제 그 1차 평가 지표를 접종 후 14일과 28일 시점에서 중등증 내지 중증 코로나19 예방을 1차 평가 지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그 백신 임상은 경증, 중등증, 중증, 위중 다 포함해서 예방 효과를 봤는데 이 얀센은 경증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등증, 중증을 코로나19 예방하는 걸 1차 평가 지표로 봤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백신하고 똑같은 평가 지표가 아니다. 경증이 빠졌다. 이 점을 감안해야 되고 이 얀센의 특징은 이제 한 번 접종이라는 거죠. 한 번 접종이었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28일째 4주째에 코로나19 중등증 중증 질환 예방 효과가 66%. 그 다음에 이제 나라별로 세계 대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 중남미, 남아공, 아프리카 이렇게 이제 세계 대륙에서 했는데 미국에서는 효능이 72%, 중남미는 66%,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은 57%. 보시면 이제 미국보다 남아공에서 예방 효능이 15% 정도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백신 효능에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2차 평가 지표에서 중증 질환
그러니까 입원이라든지 사망 예방 효과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28일째의 중증 질환 예방 효과는 전체 85%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등증, 중증 이렇게 했을 때는 66%인데 중증만 했을 때는 85%.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백신 효능이 경증, 중등증, 중증, 위중, 사망 이렇게 올라갈수록 효능이 더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이 중증 질환 예방 효과는 이제 85%로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앞으로 백신 접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런 우리가 전략 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중증 질환에 대한 효능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되고 49일까지는 중증 사례가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얀센 그 백신 3상의 이제 그 의미는 우리가 최근에 변이주가 많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영국, 또 남아공, 브라질 이렇게 변이주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방어 효과는 민족이나 연령군 60세 이상 모든 변이 연구 지역에서 다 효능이 있었다. 그러니까 남아공은 B1351 변이주가 이제 95%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공에서 이제 57%로 15% 낮게 나온 거는 이 변이주 때문에 이 미국에서 72%보다 15%가 떨어진 57%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실제 변이주로 인해서 임상시험에서 백신 효능이 필드에서 떨어진 것을 입증하는 아주 좋은 대표적인 지금 임상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공 변이주가 이제 57%, 중남미는 이제 브라질 포함한 이제 P1 변이주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미국보다는 지금 보면 한 6% 정도 효능이 떨어지죠. 66%로. 그래서 이 변이주로 인한 백신 효능이 감소된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얀센 백신은 안전성은 큰 심각한 우려는 없었다. 보통 우리가 접종 부위 통증, 위열, 뭐 관절통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일종의 면역원성을 나타내는 그 어떤 통과 의례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전체 발열 빈도는 9%, 그레이드 3 발열은 0.2%.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 부작용 안전성을 논의할 때 그 심각도를 그레이드 1부터 2, 3, 4 네 가지로 나누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국소 접종 부위 통증이나 압통 불편함을 그레이드로 할 때 그레이드 1은 뭐 크게 불편하지 않은 거죠. 약간 통증은 있지만 그레이드 2는 진통제를 복용해야 되는데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서 해결하는 정도가 이제 그레이드 2고요. 그레이드 3는 이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지장받는데 마약성 진통제까지 써야 되는 경우가 이제 그레이드 3입니다. 그레이드 4는 가장 심한 중증 이상 반응인데 이런 경우는 응급실로 와서 치료받거나 입원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가장 이제 심각한 부작용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그레이드 3는 열의 경우 0.2%밖에 안 되고 전체 중증 이상 반응은 백신군보다 대조군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후에 어떤 일이 뭐 교통사고가 나든 뭐 어떤 불편한 것든 다 이상 반응으로 카운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백신군과 대조군이 발생률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백신으로 인해서 유난히 이상 반응이 더 많이 생긴 건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자 모더나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우리 이제 아나필락시스 경우가 얀센에서는 없었다. 또 얀센의 이제 그 백신의 안정성 스테빌리티 보면 마이너스 20도에서는 2년, 2도에서 8도, 냉장 온도에서는 최소 3개월간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 43,000명의 이제 많은 피험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그 파워는 높죠. 그래서 얀센에서는 2월 초에 FDA에 긴급 사용 허가를 이제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